자, 28번 풀이할 건데 미적분에 어떤 문제를 풀이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0번을 하려니까 사실 30번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뭔가 올리기에는 사실 제한점이 많을 것 같고 이해를 시키기에도 사실 선생님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번 논외로 하고요. 28번, 29번은 생각해 봤는데 29번은 사실 쉬워요. 니네가 그냥 나중에 뭐 물어만 봐도 굉장히 쉽게 풀릴 문제야. 근데 오히려 28번을 좀 잘하는 친구들도 어려워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28번 푸는 방법을 먼저 설명할 건데, 자, 그 전에 우리가 28번에 관련된 상식 하나를 일단 알아둡시다. 팁 하나를 알아둡시다. 자, 역함수의 적분인데요. 우리 사실 역함수의 적분을 한 적이 있나? 없지만 있어요. 역함수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함수의 적분을 새로 어떤 새로 어떤 개념을 도입해서 한다가 아니라 우리 상식으로 막 돌려막기를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예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함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그린 게 요게 G고 위에 있는 거를 G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거를 G 인버스라고 할게요. 자, 두 개는 결국 만나는 점이 y는 x 위에 대부분이 있겠지. 우상향하는 그래프라면. 자, 그렇다면 요 두 개가 만나는 점이 뭐 a와 b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 인버스 x dx를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는 함수는 사실 제시되어 있는 함수는 gx가 제시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거는 아는데 이거는 몰라. 왜? 역함수를 구하기 쉬운 함수는 주지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라 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보면은 결국 방금 얘기한 G 인버스의 A에서 B까지의 적분값은 요 아래에 있는 이 넓이죠. 자, 그런데 이 넓이는 어디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G를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옮겨보면 자, 두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요렇게 잘라봐. 요렇게 잘라봤어. 그럼 결국 사실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넓이와 아까 얘기했던 저 밑에 있는 이 빨간색 넓이가 서로 같죠? 서로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파란색은 바로 구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을 다 끄는 거야. 왜? 1번, 2번이라고 생각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네모 넓이 우리 충분히 구할 수 있지. 뭐 이런 상황을 예를 들면은 이게 A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가 B니까 B에서 뭐 A를 뺀 값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이게 나옵니다. 사실 공식으로 외우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지 조금 응용이 되더라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다가 우리는 결국 요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요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 요 모양. 맞나? 요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모양은 사실 뭘까라는 거야. 이 모양은 사실 뭘까? 자, 결국 요 모양을 조금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낼 거냐면 선생님은 이거 이꼴 자, 요거 이 높이 이 그 길다란 직사각형 구할 수 있고, 자, 이 넓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쪽에 요 부분이지.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또 똑 떼서 보면은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똑 떼서 보면 여기 A에서 B까지를 이렇게 그려봐.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여기가 지금 X축이고 이 부분에서 G가 요렇게 생겼죠. G. 요 함수가 G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부분을 구하려면 또 뭘 하면 돼? 그렇습니다. 더 큰 요 직사각형 있죠. 요 직사각형. 이 전체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에서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을 빼면 되는데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결국 뭐다? A에서 B까지의 GX, DX가 되겠지.
자, 조금 복잡하게 설명하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결국에 선생님이 이걸 얘기한 목적은 인테그랄 G 인버스, 즉 역함수의 어떤 역함수의 적분은 얘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뭘로 나타내야 된다. gx의 적분의 형태로 나타낼 줄 알아야 한다. 물론 뭐 요 범위는 조금씩 바뀔 수도 있으나 요 gx의 적분으로 바꿔서 나타낼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을 선생님이 여기에서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으로 설명을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얘를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 문제에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 건데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문제 이해부터 먼저 해봅시다. 쭉 내려갈 때 이계도 함수라는 게 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 뭐 2'이 나오겠구나. 뭐 어차피 할 게 없잖아 우리가. 여기서 2'을 쓸래? 아니에요. 왜? 우리는 g라는 요런 함수를 뭐 인테그랄을 해야 되지 더 미분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적분을 해야 돼. 그래서 이 함수를 이계도 함수 하는 것은 아주 불필요한 행위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면 문제의 목적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도함수는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는 생각을 해야 돼.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그 밑에 줄을 잘 봐야 돼. gx가 생긴 모양이 되게 더러워, 그지? 게다가 우리는 fx를 압니까? fx를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fx에 대한 상식을 봤더니 다항함수인지 아닌지도 몰라.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냥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 밖에 없습니다. 미분 가능하다. 자, 그러면 fx를 모르니까 그냥 gx는 이렇게 생겼다 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일단 주목해야 될 점은 요 모양이 밑에도 그대로 나오네. 이거를 gx랑 연관을 시켜야겠구나. 요런 정도고요. 자, 일단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참고해서 좌변을 먼저 한번 쳐다봅시다. 좌변만 먼저 쳐다보면,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테그랄 g 인버스는 결국 어떤 사각형과 이 gx의 인테그랄 요거 두 개를 연관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상황이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g 인버스에 자, 다시 자, 적용을 시킬 건데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방금 말했듯이 y는 x와 g 인버스의 교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g 인버스의 교점이라는 건 결국 g와의 교점이겠죠. 그러면은 요 놈과 y는 x가 어디에서 교점을 갖느냐. 자, 그런데 잘 보면 sine이라는 함수가 있지. sine이라는 함수.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집어넣고 싶으냐? x에다가 0, 1, 2, 3 이런 거를 집어넣고 싶단 말이야. 게다가 우리가 적분하는 곳이 0에서 1입니다. 그러면 x의 0, x의 1은 한번 g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것이 좋겠다. 왜? g의 모양을 알아야 되니까요. 자, g의 0을 계산해 보자면은, 자, 여기에다가 0 넣고 여기에다가 0 넣고 상관없어. 어차피 사인 파이에다가 0 곱하면은 이게 사인 0이 돼서 제로가 될 거니까요. 자, 결론 제로에다가 여기에 또 0이 되니까 G0은 0입니다. 넣어보시면 알 거고요. G1 같은 경우에도 1을 넣으면 사인 파이입니다. 사인 파이는 어차피 또 0이야. 그러면 사라지고 여기에 1만 남으니까 G1은 또다시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대충 그려볼게. 이해를 위해서 대충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자, 이렇게 쭉 있고 0이 있고 어딘가에 1이 있어요. 자, 1이 있으면 여기도 1이겠죠. 편의상 G 인버스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G 인버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놈의 넓이 이걸 원하고 있어. 자,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넓이를 원하는데 우리는 G 인버스를 모른다는 게 문제지. G만 알고 있어.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아마 0,0, 1,1을 똑같이 지나가게 될 겁니다. 누가? g가. 그러면 똑같은 넓이로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는 구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너무 좋아요.
자, 미안합니다.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요 파란색들은 다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0에서 1까지 G 인버스 dx라는 게 사실 저 빨간색이거든. 이 빨간색은 뭐예요? 전체 넓이, 요 정사각형에서 요 아래에 있는 넓이를 전부 다 빼면 되겠지. 근데 저 아래에 있는 넓이는 결국 뭐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g dx다. 결국 얘는 1 빼기 인테그랄 0에서 1 gx dx였죠. 요 좌변을 저렇게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아래쪽에다가 정리해서 적어 볼게요. 자, 저 분홍색이 1 마이너스 인테그랄 gx dx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이 2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1 f 프라임 2x 사인 파이 x dx고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를 막 반복해서 적기에는 귀찮잖아. 그래서 얘를 내가 임의로 k라고 한번 둬볼게. 그러면 얘는 2k 플러스 4분의 1이 되고, 왜 얘를 k로 뒀느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g 함수에도 요게 있습니다. 그러면 gx라는 함수에다가 쟤를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고. 자, 넣는 것은 왼쪽에다가 적겠습니다. 왼쪽에다가 적으면 1 마이너스 인테그랄의 0에서 1에다가 gx라는 함수가 f 프라임 2x 사인 파이 x에다가 더하기 x 요런 함수였는데 요 전체를 dx 한 거니까 사실은 x 함수는 따로 떨어뜨려 줄 수 있겠지. x 함수는 괄호에서 빼서 따로 떨어뜨려 준다면 여기에서 빼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x dx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1, 요 놈은 계산해보면 2분의 1 x제곱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뭐였느냐?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k라고 둔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돼요. 그래서 요 상식에 의해서 우리는 얘가 2분의 1 빼기 k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2분의 1 빼기 k라는 것이 되었고요. 자, 넘어가면 3k라는 것이 4분의 1이 되니까 k의 값은 12분의 1이 된다 까지 완료를 했죠. 12분의 1이 된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것이 요거랑 똑같은 말이 0에서 1까지 f 프라임 2x 사인 파이 x dx 요 값이 12분의 1이다 까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요걸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때까지 풀이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을 보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모양을 물어봤어. 자, 요 모양을 물어봤어. 누가 봐도 무슨 모양이에요? fx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x이기 때문에 요 놈을 부분적분하라는 얘기죠. 부분적분이라는 상식은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준 로다 3지 가지고 공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건 0에서 1까지인데 여기서는 0에서 2까지야. 그러면 이 범위를 맞춰줘야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놈을 다시 밑에다가 쭉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여기까지 됐고. 자,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예쁘게 나타내 보자. 0에서 2까지의 fx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x입니까? x 곱하기 dx. 요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0에서 1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x를 2t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dx는 2 곱하기 dt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0에서 원래 x가 2였던 것은 t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f의 2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t, 미안합니다, 2t인데 2랑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는 파이의 t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자, 여기까지는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dx를 고쳐줘야 되는데, dx 자리에 2 곱하기 dt가 와야 되니까, 2 곱하기 dt가 오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2라는 거는 따로 묶이게 되겠지? 자, 이렇게 치환적분을 해준 거고요. 치환으로 바꿔준 거고. 자, 바꿔줬는데, 사실은 우리가 문자는 내 마음대로니까 다시 x로 바꿔줘도 무방하겠지. 이 2는 앞으로 빼겠습니다. 코사인 파이 x 곱하기 dx.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적분을 해줄 건데, 부분적분은 미적 f의 2x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x가 있습니다. 자, 왜 요 f의 2x를 미에다가 적느냐? 로다 3지이긴 한데요. f는 무슨 함수인지 모르죠. 대신에 질문에서 보면은 f는 이계 도함수까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는 미분에 적합한 놈이죠. 자, 그 다음에 적분을 한번 해주게 되면은 파이 분의 사인 파이 x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으나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옆으로 가서 완료 지을 겁니다. 자, 왜냐면 요 모양을 잘 한번 봐보세요. f'의 2x, f'의 2x, 그리고 sin 파이 x, sin 파이 x. 물론 뭐 파이나 2라는 게 붙어 있지만 이건 어차피 앞으로 다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쟤네들 두 개의 적분으로 다시 튀어나오겠지. 근데 그 값은 내가 12분의 1로 알고 있다고요. 이 모양을 보고 난 여기에서 끊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f를 몰라.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걸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계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아는 모양을 억지로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를 하는 대신에 한 번 덜 내려갔으니까 인테그랄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f의 2x에다가 sin 파이 x에다가 0에서 1까지죠.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에 2랑 파이는 앞으로 빼겠습니다. 파이분의 2가 되고 f 프라임 2x 곱하기 sin 파이 x dx 이렇게 되는데, 자, 이놈은 사실 1과 0을 집어넣으면 1, sin 파이 0, sin 파이 둘 다 제로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자, 이제 결론이 났어요. 파이분의 2 곱하기 요 모양은 우리가 아까 전에 뒀던 k입니다. 그런데 k는 1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분의 2 곱하기 12분의 1 하다가 중간에 빼먹은 게 있네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푼 거는 이놈을 지금 부분적분한 거고 제일 앞에 뭐가 빠졌어? 2가 하나 더 빠졌죠. 정말 미안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가게 되면은 2가 제일 앞에 하나도 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4고 그러면 얘도 4이기 때문에 결론 답은 마이너스 3파이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는 오히려 28번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싶은 정도로 다양한 상식들이 들어가 있죠. 기존은 비슷합니다. 공통은 조금 쉽게 내되 미적분 파트는 조금 어렵게 낸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만큼 우리가 미적분에서 한두 문제를 만약에 내가 조금 생각을 잘해서 맞추게 된다, 그러면은 표점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사실 고득점을 노리려면 어쨌든 미적분을 한두 문제 빼고는 다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8번이 오히려 좀 30번에 가까운 난이도였고, 앞에 있는 21번, 22번 같은 경우보다 조금 더 생각할 것들이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반드시 이 값을 구하지 않고 이 모양을 만든다라는 사고가 사실 엄청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풀이를 한 번 더 복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9월 모의고사도 고생 많았습니다.